넓은 세상을 향해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예술가. 나의 이야기를 펼치고 모두의 이야기로 나를 채우는 여기는 바로 음파살롱입니다. 음파살롱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크살롱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게으름에 대한 시선, 나는 왜 꾸물거릴까? 입니다. 게으름 하면 사실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이죠. 저도요. 사실 그렇게 제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저에게 성실하다고 얘기하죠. 맞아. 믿지 않아요. 막 엄마가 아니고서는 그냥 그쵸. 너 되게 뭐 열심히 사는 것 같던데? 이러지만 사실은 나는 안다.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게으름의 정의가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나만 아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으름의 정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게으름. 뭔가 정의라고 하니까 약간 좀 거창하긴 한데 그냥 말 그대로 자꾸 꾸물거리고 자꾸 미루고 안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머리만 살고 입만 살고 그런 거? 잠시만요. 저 지금 많이 찔리는데 겨냥하신 것 아니죠? 아닙니다. 저도 찔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행동하지 않는 거. 행동하지 그게 않는 것.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꿈을 꾸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그니까. 더 나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 저 근데 진짜 좀 슬픈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슬픈 사실은, 게으르거나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부지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니다, 그 중도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뭘 하지 않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좀 숨막히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맞아요. 좀 버겁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동기부여로서 나를 자극하는 거랑 나를 괴롭히는 거랑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조절을 해야 알아야죠. 되는데 그쵸.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자기 자신의 일이 되면 객관적이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만 같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게으름하면 경험이 좀 하나가 떠오르는데 네. 저의 이제 대학 시절이죠. 제가 학점이 굉장히 나빴던 1, 2학년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게으름의 유형이 조금 달랐는데 지금이랑은 좀 다르는데 그때는 되게 즐길 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막 즐길 거리들을 하느라 과제하지 않고 미루다가 그냥 인양저냥 시간 보내다가 숙제하고 인양저냥 시간 보내다가 레슨 때 그냥 곡 휘갈겨 쓰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결과 굉장한 학점과 업보비. 네, 뭐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15등 중에 그러니까 15명, 15명 중에 14등을 했거든요. 와우. 등수가 나와요, 대학교는. 근데 한 명은 재적 위기.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실력으로는 꼴찌다. 이거를 받아드는 순간에 그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 휴학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요? 저 3학년 때는 막 3등 막 이랬었어요. 3등, 2등 막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1, 2학년의 습관이 3학년 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했어야 됐었고 과장이 아니라 제가 정말 자는 시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공부하고 쓰고 읽고 음악 듣고 작곡하고 이거밖에 안 했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저는 거기 따라가려면 그렇게 했어야 됐었거든요. 왜냐면 쌓아놓은 소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강도 했어야 됐고 1학년 틈에 사회에 끼어가지고 다시 배워야 했었고 실제로 다시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하는 부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게으름에 대한 경험을 좀 빡세게 했다 보니까 지금에서 이제 저는 뭐 다른 분야의 게으름이 있긴 하지만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완치가 된 상태이거든요. 너무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혹시 선생님 게으름에 대한 경험이 또 있나요? 저는 오히려 쌤이랑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아하. 저는 아직 대학생 신분이지만 저학년 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야, 여러분 본받으셔야 아니요, 합니다. 아니요. 저 같은 사례는 아니요. 있어서는 안 돼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저는 1,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진짜 솔직히 객관적으로 학점을 잘 받았어요. 잘 받고 뭐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고 되게 뭔가 설레가지고 저는 뭔가 내가 진짜로 뭔가 전공하는구나 음악을 아하. 이러면서 그냥 그 수업들 자체에 흥미를 되게 많이 느껴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휴학하고 해외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미 자유를 느껴버린 너무 하기 자의.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노느라 다 미루고 팽개치고 저는 이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또 뭔가 강박이 있어가지고 일단 끝내고 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나만의 경계, 나만의 규칙이 조금씩 이제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무조건 뭐 하루 전에 무조건 24시간 전에 내고 뭐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할 일 하고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자, 여기서 여러분 마감을 하루 전에 한다는 건요. 정말 페가수스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캘린더에 일단 그렇게 적어놔야지 늦어도 이제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이야.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는 뭔가 그것도 꼼꼼히 확인을 잘 못하겠고 뭔가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뒤틀리다가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업보비. 네, 맞아버린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어쩔 수 이런 없어요. 거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한 맞아요. 거죠. 그래서 진짜 게으름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올바르게 갖는 것이 내 자신을 해치지 않고 맞아. 또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는 거. 물론 그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게으름 피우는 게 당연히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런 날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일을 조금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뭐 좀 깜빡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인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쯤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자책을 안 했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책을 하게 된다. 약간 선생님 모드로 얘기하자면 입시생은 해당 안 된다. 입시생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은 이제 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렇죠. 왜냐면 입시생의 업보는 곧 불합격이기 때문에. 오 마이 갓. 네, 일상에서의 업보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청산이 가능한데. 네, 이게 회생이 가능하지만 힘들어. 우리는 회생을 하려면 1년을 써야 해. 맞아, 돈과 힘들어요.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줄이고자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자책하는 방법보다는 왜 이게 어떻게 맞아. 생겨난 것인지 내가 왜 꾸물거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나를 탐색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또 나의 자신에게 솔루션을 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생님의 게으름 타파 솔루션은 어떻게 되시는지. 솔루션. 정말 저도 딱 이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또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내가 맞아요. 다 알아서 챙겨가야 돼. 맞아, 나만의 맞아. 솔루션을 만들어가야 맞아. 돼요. 그래서 뭐 제 말이 선생님 말이 정답이라고 듣지 않으셔도 맞아요. 되고요. 일단 경험상 미루는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일을 싹 미루진 않더라고. 먼저 손에 집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 그리고 안 집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봐요. 객관적으로. 내가 우와. 이걸 왜 미룰까? 왜 쟤네가 뒤로 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 다 부담돼서 잘하고 싶고 나는 이걸 완벽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구나.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미루니까 힘들어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얘를 잘하고 싶어서 자꾸 뒤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가 정립이 됐으니까 네네.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 일단 시작하고 거기서 내가 잘하든지 말든지는 시작을 해야지 맞아. 뭔가 만들어지든 말든 하니까. 그치. 네네. 그래서 그냥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얘를 이제 끌어안아야 되는 친구구나. 잘하면 좋은 그런 애니까 그렇구나 생각을 한 뒤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네, 진짜 일단 시작하는 시작하기.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네네. 일단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서 15분만 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효과적인 방법. 딱 15분. 이게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15분 동안 뭘 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하기 싫으니까 일단 15분만 딱 하고 그래도 너무 하기 싫으면 그때 하지 말자. 오.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건 일단 15분간의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루하루씩 해나가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걸 좀 따라보려고 해요. 아하. 저는 이걸 실제로 시험을 해본 사람. 정말요? 네, 시행을 한번 해본 사람인데요. 정말로 신기하게 일단 앉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가는 빈도수가 점점 늘고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요. 왜냐면 내가 부담감이 줄잖아요. 내가 일단 하면 이거 2시간 동안 해야 되고 3시간 동안 해야 되고 내 미래가 막 그려지고 그럼 일단 하고 싶지 않거든. 맞아. 난 고통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타임 리밋을 정확하게 걸어놓고 나의 기준을 세워놓으면은 거기서부터는 할만한데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걱정의 크기보다 일들은 늘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15분짜리 할 거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정말 추천입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또 이제 삘 받아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밤새서 하고. 정말. 게으름이란 말.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네, 그게 우리가 과도하게 그 일에 대해 겁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아까도 되게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왜 미루는 걸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1번은 그 일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맞아요. 도저히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어떤 패배감 같은 게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마주할 네, 것 맞아요. 같으니까. 그리고 일단 내가 새벽까지 밤을 새는 각이 보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외면하고 맞아.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맞아. 이런 인생의 현타가 막 크게 막 오고.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고 정말 끝에 가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닌 일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있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을 쪼갰어요. 일의 난이도와 맞아.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주짜리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진짜 내가 하면 2주 각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얘를 그냥 그 2주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기 전에는 그냥 2주짜리의 거대한 애지만 얘를 한 20등분, 40등분, 60등분의 그 과정으로 쪼개면 단지 나는 1시간짜리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쵸, 1시간짜리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이 끝나? 그럼 좀 쉬었다고 2단계.
내가 60단계까지 남아있지만 일단은 내가 오늘 5단계까지 하기로 했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60단계짜리 5단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만 했고, 그리고 그게 시너지를 받아서 처음에는 하나의 과제, 2개의 과제를 끝내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꺼번에 5개. 그리고 이게 또 노하우가 생겨서 단계도 수축, 그러니까 좀 잘게 쪼개던 거를 더 큰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큰 일이 아니게 된 거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뭔가 쪼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렇게 단계를 정해놨었는데 너무 과대평가를 했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한. 너무 컸어. 그래서 맨날 줄여. 오늘 여기까지만 했다. 맞아. 그래도 있잖아요. 마음의 짐은 훨씬 덜어요. 그럼요. 진짜. 이렇게 저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네네네. 만드는데 내가 이거를 완수를 못했으면 이렇게 찍 긋고 그 밑에다가 내일 하자. 약간 이렇게 짧은 그 후기를 적는데 진짜 중요해요. 피드백. 맞아. 근데 이제 적는데 그렇다 해도 이게 찍기 그 체크가 안 되고 완료가 안 되고 찍찍 그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반은 했다. 네, 이렇게 그럼 내일 합시다. 이게 되거든요. 맞아. 아예 안 했을 땐 정말 짓눌리는 게 너무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곡 너무 쓰기 싫어? 한마디라도. 한마디 조금 짧긴 한데 4마디? 아니 그래도 시작이 한마디면 진짜. 나는 한마디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 일단 앉아서 컴퓨터 켜고 맞아. 오선 노트 들고 연필 들고. 이거의 시작이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지만. 진짜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삶에서 우리한테 또 적용이 된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게으름 혹은 꾸물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 염려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저희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지만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또 일주일이 되고 그쵸. 그걸 또 반복하면 또 한 한 달이 달이 되고 되고. 1년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으면서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음파살롱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